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휴먼 스토리. 시작이 불리하게 21년도까지 세무사님들의 일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기장, 법인 전환, 가업승계 플랜, 세무조사, 대응 관련 기획 짜는 거 다 각자 분야가 맡아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환급 위주로 맡아져 있습니다. 세무사님은 환급 전문인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급해준다는 게 경정청구라는 거네요? 네, 경정청구는 돈을 버시면 세금을 내시잖아요. 누락된 세액공제가 있으신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모르고 더 많이 낸 세금들을 합리적으로 다시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환급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했던 금액이 얼마 정도였나요? 한 2억 5천 정도. 그럼 2억 5천을 못 받고 있었던 돈인 거예요? 네. 그게 뭐 자영업자분들이든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든 유튜버든 어떻게든 자기 사업자만 있으면 다 해당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 지금 다 했어요. 놓고 하자마자 나오셔가지고. 집이 이사한 지 네. 3일밖에 안 돼가지고 아. 많이 무시합니다. 여기 서초더라고요. 예. 원래는 어디 사셨어요? 원래는 이제 성북구에서 살다가 너무 출퇴근 시간이 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너무 다짐통이가 있어가지고 박스라. 예.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31 정원입니다. 세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이면 직원으로 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이제 네. 대표가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준비해서 출근하시는 거예요? 예. 잘 못 매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서 매거든요. 오늘 휴먼스토리 출연하셨잖아요. 출연 계기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휴먼스토리를 제가 많이 보는데 세무사로서 나오신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무는 이렇다, 어렵지만은 않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출연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세금 환급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출시하고 한 달 만에 한 20억 정도 환급해드렸어요. 휴먼스토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이 되고자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환급을 해줬다는 게 어떤 걸 환급해줬다는 거예요? 누락된 세액 공제가 있으신 경우에 경영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해드린 거예요. 못 받은 돈들이 있는 걸 확해해줬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웬만해서 다 있더라고요. 원래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서울에 환경한 지 네. 한 6년 됐습니다. 6년 정도? 예. 세무사님이면 위에 마이 같은 건 안 입나요? 회사에 있습니다.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입고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세무사 공부는 얼마나 하시고 합격하신 거예요? 4년 정도 했습니다. 4년 정도? 예. 여기가 서초 법원이나 이런 게 많은 쪽이네요. 네. 위쪽에 그럼 사무실 있으신 거예요? 네, 여기서 차 타고 한 10분 거리? 세무사 직원으로 일하시는 세무사님들도 있잖아요. 본인 걸 차려서 하시는 세무사님과 직장인으로 다니는 세무사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근무 세무사님은 당연히 회사원이랑 비슷해요. 대표 세무사님이 일감을 물어오면은 그 일감에 대해서 세금 문제를 잘 해결하면 되는데 대표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일감을 물어와야죠. 영업을 하셔야 되는 거구나. 예, 맞아요. 그럼 일은 따로 많이 안 하시겠네요. 근데 빠르게 환급을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급 네. 위주 세무사님인 거예요? 세무사님들의 일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기장, 법인 전환, 가업승계 플랜, 세무조사, 대응 관련 기획 짜는 거 다 각자 분야가 맡아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환급 위주로 맡아져 있습니다. 세무사님은 환급 전문인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한 20억 정도 이렇게 환급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한 달 만에. 그러면 마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환급금의 30%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6억 정도를 한 번에 거신 거예요? 근데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고 파트너 세무사님들 지분도 나눠 갖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벌진 못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많이 벌었다. 그렇죠. 일단 이 경정청구라는 게 접수를 하고 2개월 뒤에 환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개업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다가 요즘 들어 환급이 이루어지면서 수익이 생긴 거죠. 저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6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달 매출이? 예. 기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환급해준다는 게 경정청구라는 거네요? 네. 경정청구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돈을 버시면 세금을 내시잖아요. 세금 신고를 하시고 5년 동안 누락된 세액공제가 있으신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세제 혜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환급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들을? 네, 결국에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모르고 더 많이 낸 세금들을 합리적으로 다시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게 뭐 자영업자분들이든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든 유튜버든 어떻게든 자기 사업자만 있으면 다 해당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본인이 혼자 직접은 못 하나요? 세제 혜택은 매년 개정되고 잘못 적용하면은 오히려 추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님한테 맡기시는 게 좋아요. 4년 공부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었는데 네네네. 합격하시고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셨겠어요. 제가 원주에 살거든요. 시골 청년인데 주세했다고 해가지고 마을에 잔치 좀 열렸습니다. 아 진짜로요? 현수막도 걸리고. 도착한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오전에는 상담이 있고 오후에는 내부 회의가 있습니다. 상담은 어떤 상담들이에요 보통? 기장 상담이랑 세금 환급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럼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전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죠. 환급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했던 금액이 얼마 정도였나요? 지금 한 2억 5천 정도 환급액이. 그럼 2억 5천을 못 받고 있었던 돈인 거예요? 네, 좀 안타깝죠. 그러신 분들 보면은. 커피 한잔 하실래요? 너무 좋죠. 그럼 세무사님들은 보통 이렇게 아침에 출근해서 몇 시쯤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보통 퇴근 시간은 6시죠. 6시인데 일이 많으면 더 해야죠. 거의 그래서 한 10시, 11시엔 퇴근하는 것 같아요. 몇 잔을 사시는 거예요? 직원분들도 사드려야 돼서. 8잔. 아침부터 3만원 쓰고 시작하시네요. 대표님은 보통 하루에 거의 미팅 위주로 돌아가는 건가요? 미팅이 없을 때는 실무를 하고 미팅이 있을 때는 외부 나갈 때도 많고요. 세무서 방문할 때도 많고. 그래서 미팅 끝나고 한 6시 이후에 그때부터 계속 일을 해요. 그래서 가장 바쁠 때는 거의 1시에 퇴근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오후 1시요? 네. 아니 새벽 1시죠. 그러면 다음날 아침부터 출근하시고 예. 쉬는 날이 있나요? 토요일 하루 쉬고 있어요. 일요일 날은 출근해가지고 네. 다음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적인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벌 때는 한 5천 정도 벌었는데 그러면 세무사님들의 직장은 좀 안정적인 편인가요? 어떤가요? 안정적인 편인데 제가 공부할 때는 되게 불안했어요. AI가 세무를 대체한다. 세무사는 없어질 직업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 시간에 공부나 한자 더 볼 걸. 지금 합격하신 지 총 얼마나 되신 거죠?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이렇게 해보니까 좀 어떤가요? 해보니까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걸 찾아서 제안을 드렸을 때 그게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새로운 걸 찾는다는 게 네, 새로운 해석. 이 법령이라는 게 A가 해석할 때랑 B가 해석할 때랑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세법이 예. 그러면 세무사님들마다 절세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다르다는 거네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럼 좋은 세무사님을 좀 만날 수 있는 팁이 따로 없나요? 다 잘하실 거예요. 다 잘하시는데 분야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여러 세무사님을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돈을 좀 더 내더라도 네네네. 이쪽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쪽에서는 저렇게 해석하고 이런 세무사님들이 토론을 통해서 오히려 더 나은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들은 정장 입고 출근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신뢰를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정장 입으면 좀 믿음직해 보이잖아요. 암묵적인 룰 같은 거네요. 그렇죠. 세무사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세무사의 장점은 안정적이고 자기가 하는 만큼 벌어갈 수가 있어요.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많이 번다. 네, 맞아요.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워라벨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쪽이 사무실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오면 어떤 거 보시는 거예요? 일단 경쟁청구 접수된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급할 거? 네. 근데 컴퓨터가 너무 느려가지고 느린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빨랐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느려지더라고요. 진짜요? 네. 양이 많아지니까. 근데 궁금한 게 직장인 분들도 환급 받을 게 있나요? 직장인들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누락된 소득공제나 누락된 세공제가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최초로 취업을 하셨을 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라고 해가지고 청년의 경우 90%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모르시는 분은 또 감면을 못 받고 네. 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직장인 분들도 세무사님한테 맡기는 경우에 또 더 환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네요. 네. 지금 이제 경위청구 접수된 건들이 23억 정도 되네요. 23억이요? 네. 그 전에 20억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도 23억이 또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환급 되는 것들이 건수가 꽤 많나 보네요. 네, 정말 소소하게 200만 원부터 1억 4천짜리, 1억 8천짜리, 2억 3천짜리. 굵직굵직한 것도 있네요. 네, 여기서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정청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은가 보네요. 네, 맞아요. 요즘 근데 광고들을 많이 하시니까 경정청구에 대해서 많이 아시긴 하는데 근데 아직
아직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떤 걱정을? 경영충고하면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열거된 사유 아니면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영청구는 그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휴머스토리 시청자분들이 나도 경정청구를 한번 받아봐야겠다. 네네. 근데 샌밀에서 받으면 좀 더 좋은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원래 경동청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엄청 복잡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한테 직접 찾아가지 않고 간편하게 인증 하나로 필요한 서류들을 다 불러오는 거죠. 경동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어떤 식으로 한번 볼 수 있나요? 클릭 세금환급이라고 해가지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PC에서만 가능하시고 개인 사업자 분들은 이제 모바일에서도 가능하십니다. 간단하게 네. 인증만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다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 번호랑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인증하고 네. 간편 인증 누르시면 인증 요청이 들어와요. 누르시면 되고 인증 확인 누르시고 그리고 고용산재 간편 인증도 누르시고 네. 똑같이 인증을 해주시면 카카오톡으로 인증하면 네, 맞아요. 그래서 인증 확인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집 중입니다 뜨고 완료가 뜰 거예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세무사님한테 전화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했다고? 전화를 안 주셔도 하시면은 저희 쪽 전산에 이렇게 네. 들어옵니다. 이렇게 지금 신청이 되면 네. 여기서 산출해서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거의 저희 세무사님들이 밤을 새시면 되니까 거의 24시간 안에 늦으면 48시간 그 정도 안에 환급 금액이 이 정도 되신다 계약을 진행하시겠냐 연락을 드리고 진행하시겠다고 한다면은 저희한테 계약서 보내주시고 거기서부터 청구서 꾸며가지고 네. 세무서를 접수를 합니다. 그때부터 2개월이 걸리는데 2차적으로 환급액이 나오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인터뷰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환급 안내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세무사님들이 직접 하나하나 법령도 따져가면서 검토하기 때문에 거의 틀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이 금액대로 받아가십니다. 그러면 혹시 링크 하나 보내주실 수 있나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쉽게 하실 수 있게 링크 상단에 고정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파트너 세무사님인가요? 근무세무사 지금 세무사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9개월? 9개월 정도. 얼마 안 되셨네요. 네. 보통 어떤 업무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직장인으로 이렇게 오시면. 기존에 신고됐던 세입에서 잘못 낸 세금에 대해서 얼만큼 환급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경정청구 관련 검토를 하면서 중간 관련해가지고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네. 근데 세무사님들은 보통 어떤 비전을 보고 좀 이 일을 많이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들 환급도 받아주고 이러면 되게 보람차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몇 년 뒤에 개업을 해가지고 세무사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미팅하러 갑니다. 어떤 미팅인가요? 소고기집 하시는 사장님인데 네. 이번에 네이버 스토어까지 사업장을 내신다고 하셔가지고 주로 자영업 쪽으로 상당히 많은 건가요? 네, 자영업자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디장거리처 같은 경우. 이분이 한우 하시는 분인가요? 예. 어떤 음식점이에요? 의정부에서 네. 오마카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미팅 오신 이유가 있나요? 한우 다이닝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선물 세트 사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음식점이랑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세금 관련해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을 좀 뵙고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주관적으로 방안을 제가 두 가지 정도 드릴 수 있는 게 포천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가맹업체권역 밖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00%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5년 이내에 한다고 해도 창업감면이랑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지금 수도권에다 하면 50% 감면을 받고 그 외 지방권에는 무조건 100% 감면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한 개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네. 5년 동안? 네, 당연히 조건이 있습니다. 이 업종에 대해서 최초 예. 창업이어야 되고 그리고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100% 감면까지 가능하실 겁니다. 나이는 상관없나요? 나이도 상관이 있습니다. 만 34살이요. 만 34살까지. 군대를 갔다 오면 그 기간만큼은 또 연장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군대를 갔다 오면 36살까지라고 보시면 되죠. 이걸 50% 감면을 몰라서 안 받고 계신 분들도 많겠네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 환급을 해주는 케이스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환급이 가능한 거예요? 네. 저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이게 업종에서도 또 다를 수 있다라고 네. 지원하지 않는 업종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업자를 내기 전에 미리 맡겨가지고 다행히 저게 되는 업종으로 그 사업자를 내가지고 감면 혜택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모든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세무 쪽은 확실하게 알고 하는 게 중요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예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 어느 위치에서 창업을 해야 할지, 업종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의견을 들어보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직원입니다. 직원분이세요? 보통 어떤 업무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경정청구서 관련해서 산출 다 해주시고 나오면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좀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가야 되는데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네. 어떤 검토를 달라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무법인에서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세무서 접수해야 되는데 잘 작성됐는지 검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가 환급 전문이니까 다른 네네. 세무사에서 대행을 맡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드리고 저는 검토에 대한 수수료를 조금 받고요. 어떻게 하다가 환급 전문 쪽으로 이렇게 일하게 되신 거예요?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세제 혜택을 나열한 법령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적용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틈새를 노려서 네. 많이 안 하는 쪽으로 한번 네. 해보자. 네. 근데 31살이라고 하셨는데 31살에 이렇게 대표 세무사님이 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고속으로 좀 차리게 되신 건지. 사실 세무사들의 꿈은 네. 개업이거든요. 워낙 이제 근무세무사일 때 연봉이 짧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3년 하다가 개업하는 게 절차인 것 같아요. 와, 많이 짠가요? 처음에 이제 수습할 때는 그때 15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동안은 150만 원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근무세무사가 되면서 연봉이 이제 4천 정도 됐습니다. 주봉이 네. 보통 세무사 사무실 차리려면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한 6천 정도 들었는데 3천 정도 보증금으로 쓰고 1천만 원 정도 인테리어, 2천만 원 정도는 전산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6천 정도 쓴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지금 12시 거의 다 됐는데 점심시간이 언젠가요? 곧 식사하러 가실 것 같은데 12시부터 세무서도 식사하시는 시간이어가지고 보통 그럼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예요? 네. 이 등받이 너무 귀여운데 이건 직접 사신 건가요? 여자친구가 사준 거 열심히 잘 쓰고 있어. 보고 있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나중에 유튜브를 보여야지. 지금 여자친구 뭐 하고 있나요?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여자친구한테 간단하게 영상 편지 한번. 못 볼 수도 있는데 잘 사용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오늘도 힘내가지고 돈 열심히 많이 벌자. 사랑해. 식사 아, 왜 화가 나요? 아니 원래 제 81kg까지 못 빼면은 연차 2개를 드리겠어요. 못 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뺐어요. 7kg 남았죠. 7kg. 연차 축하드립니다. 여기 음식 엄청 잘 나오네요. 이렇게 다 같이 드시면 밥값 계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쌤밀 카드로 하는 거죠. 회사 카드로? 점심 식사 밥값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가난하기 때문에 무조건 제휴 8,000원짜리 선에서 있었는데 이제 조금 살림살이가 괜찮아져가지고 돼지에서 소 쪽으로 넘어오셨네요. 아 예 맞습니다. 근데 다 흰색 입는데 혼자만 스트라이프 입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튀어보려고. 오늘 촬영이니까. 여자친구한테 영상 편지 한번. 점심 맛있게 먹어. 얼마 나온 거예요? 92,000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거칠 소리거든요. 그쵸. 아,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 이건 어떤 거예요? 회의 자료 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세무사님 중에서 제일 막내인 거예요? 그 선생님 중에 제일 막내. 음. 내용 똑같아. 내용은 똑같은데 표지는 2주차고 여기는 3주차. 이게 진짜예요. 왜냐면 첫째 주차가 걸려 있어가지고 애매해서 원래는 3주차지만 9월에 두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2주차도 맞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평 갔다 오셨어. 주말 사이 수정을 했는데 이제 가평 갔다 오셔서 업데이트가 안 되셨네요. 지금 혼나고 있는 거죠? 네, 막내 선생님. 3명이서 공격하네요. 회의 시작하시죠. 이 회의 같은 거는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거예요? 예, 매 주마다 거의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해석들이 나왔을 때 회의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새로운 해석이 나온 거를 예. 공유해서 다 같이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번 주 회의 내용은 고용중개사의 문제 관련해서 쓰레기 분리하기 21년도까지 오늘 회의는 잘 한 건가요? 아, 네. 잠깐 구박을 당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주차인데 2주차 뽑아가지고요? 네. 파일 제가 준 것도 아닌데. 저는 뽑으란 거 뽑은 건데. 누가 뽑으라고 한 거예요? 제 앞에 있는 생사님. 아, 앞에 있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루가 되게 금방 가네요. 벌써 네. 오후니까 좀 있으면 6시고. 사실 업무의 시작은 거의 6시부터 같아요. 세무서 대응하고 전화 받다 보면 업무 시간이 끝나 있고 6시 이후에 이 접수된 거 산출해서 환급 안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작하는 거죠. 세무사 일은 좀 할만한가요? 어떤가요? 생각한 것보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세무사라고 하면은 알아서 그냥 고객님들이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뛰어야 돼요. 영업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안 오세요. 처음엔 어떻게 고객분들을 좀 영업을 했어요? 처음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전화 드려가지고 네. 잘 계시냐 지인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한 분한테 잘해드리면은 이 한 분이 다른 분을 또 소개시켜주기 때문에 자연적인 마케팅이구나. 예, 맞아요. 그래서 한 명을 할 때 집중해서 잘한다면은 그 다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처음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계속 이 놀러 나가고 싶은데 가만히 좁은 독방에 앉아가지고 그쵸.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습관이 되고 일을 하는 것도 처음엔 익숙치 않았는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만 어렵지 시간이 지나면 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버는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셨어요? 하루에 거의 13시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원 공부 시간으로 따지면 10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순 공부 시간으로 10시간이면 3시간은 뭐 하시는 거예요? 잡생각이요. 그때 되면은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네. 그때 왜 그랬지? 과거에 있었던 일. 다들 그러시겠지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저 같은 경우에 1점 차이로 떨어졌을 때 진짜 멘탈이. 몇 번 떨어지신 거예요? 1차 시험에서 한 번, 2차 시험에서 2번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저는 밥벌이는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많이 등골 빼먹었죠. 아이고. 저도 그 와중에 잠깐 이제 시험 보고 잠깐 휴식기가 있잖아요. 네. 그때 알바 좀 하고 그랬는데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죠. 대표님은 나중에 꿈이 있나요? 세무사로서 어떻게 되겠다? 세무의 종합진단센터를 차리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대표님이 오셨을 때 여러 분야를 진단받을 수 있는 그런 세무법인이 되고 싶습니다. 종합병원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국에 있는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미래 새싹 세무사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특출난 거 없기 때문에 공부도 못했고 근데 버티다 보면은 합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유혹들이 많더라도 나중에 충분히 누릴 수가 있으니까 다 떨쳐내시고 지금 현재 존버하면 승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되게 제가 말을 너무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제대로 저를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이게 좀 아쉽고 지금 그래도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세무사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대표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면 네. 늦거든요. 그래서 아프시기 전에 건강검진을 먼저 받아보셔야 되는데 꼭 저희 아니더라도 사업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하는 중간에도 세무사한테 연락을 하셔서 자기가 어디 아픈 데가 없는지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무사 되기 전까지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또 주셨을 거잖아요. 지금은 또 이렇게 세무사가 돼서 일하는 모습을 어머니 아버지는 처음 보실 것 같은데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영상 편지 한번. 아버지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맨날 원주 내려갈 때마다 고객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직원들도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법인도 될 거고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엄마 아버지 도움으로 많은 걸 누렸으니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휴먼스토리 화이팅! 휴먼스토리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배너 광고 업체들입니다. 정책자금 컨설팅의 명가 정책자금 연구소. 배너 광고를 지원해주신 업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